대화, 타협, 때론 투쟁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정치인은 많지 않은데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이 이 모든 걸 갖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희 청취자들하고는 오랜만에 인사 나누시는 건가요? 아주 오랜만이고요. 예.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나오기는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전화 인터뷰 정도로만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의원님 최근에 이제 여러 활동 재개하신 거를 또 예. 다른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은 예.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의원님 페이스북도 보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또 입장도 계속 밝히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뭐 한 1월 달부터 슬렁슬렁 이렇게 그 정치 활동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좀 하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요.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탄핵 국면 들어서면서 그냥 슬렁슬렁 하기는 좀 어렵게 됐고요. 그래서 뭐 박용진 TV 유튜브도 이제 계획대로 지금 재개를 했고요. 예. 또 사람들도 열심히 만나고 있고 또 탄핵 때문에 온통 관심이 이쪽에 쏠려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최말자 씨 재심 에 대한 이제 승인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또 통상임금 판례 변경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그 임금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또 판례가 변경됐죠.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협도 필요하고 논의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짚어서 그 제기를 하고 싶었고. 또 반도체 되게 지금 위기잖아요, 대한민국이. 예.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됐어야 되는데 그 노동시간 문제하고 지금 맞부딪혀가지고 잘 타협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원래 원칙론자고 노동자 편들이었습니다마는 조금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도 좀 풀자라고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좀 뭐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것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네이버에 박용진 팬카페도 생겨서 아, 그래요? 저도 저희 멀리 눈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게 자작극 아닙니까 혹시?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어떤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거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저도 이게 조심스럽게 보고만 있고요. 아직 작지만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 계속 뭐 전국적인 그 인연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면서 예. 정치 재개를 슬금슬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많은 현안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중요해요. 저희 방송에서 일부 다루기도 했고 최말자 씨 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 예전에 다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못 다룬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 현안이 그러게요.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그 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용산으로 가보겠는데요. 먼저 음성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예, 들으신 부분은 12월 10일 지난해 12월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고요. 그때 한 거의 30분 가량 이제 쭉 왜 자기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해서 이 계엄, 이 내란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변을 했는데 문제는 1월 1일 신년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 주체가 이제 국민 여러분하고 함께가 아니라 애국 시민과 같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회개한 짓이다. 그 나라왕신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그 한때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 이 생각이에요. 이거는 좀 뭐 제가 방송에서 심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정잡배도 이렇게는 안 하죠 정치를. 시정잡배도. 예, 저는 뭐 더 좋은 말을 찾을 수가 없고요. 딱 이 수준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데 내란에 이어서 와 국민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고 국민들 간의 내전을 선동하는구나. 자기 지키려고 자기 지켜달라고 좀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유튜브로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법 집행해야 하는 기관들이
법원이 발부한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로막으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검사로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 이런 그 법 집행을 가로막는 일을 선동을 해요.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선동하는 일인데 저는 단 한마디도 좀 이해는 하겠고요라고라도 말을 붙이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진짜 분노합니다. 30분 아까 잠깐 우리가 음성 들었던 30분짜리 국민 담화도 듣고 나서 개거품을 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어제 편지글 그거 보면서는 정말 몸을 떨었어요. 치를 떨었어요. 제가. 예. 근데 이 메시지들이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한테는 굉장히 큰 메시지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오늘 지금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지금 달려왔고요. 물론 여기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지금 들어 누워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어서 경찰이 강제로 해산을 했고 일부 이제 연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체포가 임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좀 해가 져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행여 좀 다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굉장히 커요. 아니 윤석열 씨가 바라는 결과가 그건 것 같아요. 자신의 선동을 듣고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분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또 물리력을 동원해서 충돌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다쳐요.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니면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 자신을 지키는 데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시빌워, 예. 내전. 국민들 간에 서로 총 들고 싸우는 지금 총 만들지 않았지 내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 누군가가 다치거나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를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발 제가 부탁인데 그런 선동에 속지 마세요. 그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정치인 걱정이고 연예인 걱정이라고 안 합니까? 예. 지금 법을 알면 자기가 제일 잘할 거고요.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도 아직 대통령에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추위에 길거리에 나가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는 법치국가라고 믿으시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대로 평화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헌법 질서와 법 질서를 지키는 일이지 윤석열의 선동에 행여나 거기에 그야말로 놀아났다라는 평가를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가 어쨌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문제는 경호처가 네. 이 공수처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들 이를테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막을 수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해주기는 했지만은 네. 경호처 입장은 조금 원칙론만 얘기하고 있고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의원님은 경호처가 좀 적극적으로 막아설 거라고 보시는지요?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만일에 막아선다면 저는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 분명한 입장이고요. 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해야 된다. 예, 수색영장에서 예외 규정의 대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사가 분명히 적시를 했고 체포영장은 분명하게 피의자 윤석열을 향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막아서게 되면 경호처의 모든 직원들이 국가의 사무를 제대로 봐야 되는 분들이 이분들이 오히려 불법행위자, 동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의 처장, 경호처의 차장, 경호처의 본부장들 이런 임원들이 그 M1 우리 경호관들 저 불법행위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앞서서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명령 지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칫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거나 이들은 사실 다 물리력 예를 들면 총부터 시작해서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갈 수 있거든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과 관련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기관들 간의 충돌, 경호처와 수사팀과의 충돌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 인해 장벽을 치고 있는 윤석열 지지자들 이런 분들의 어떤 불필요한 희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반드시 법의 엄정함을 세우기 위한 정부의 공권력이 반드시 바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해가 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가 지고 나서는 잘 이제 집행을 하지 않는 경향성이 예.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이 되지 않을까.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르고 신속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말씀을 하셨어요. 네.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집단으로 사의 표명하고 그 국무회의 지난해에 있었죠.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일부에서 뭐 사의 표명하고 그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부 반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일단 너무 뻔뻔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그 내란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나서서 고성을 지르고 말렸어야죠. 국무위원들.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단을 한 대통령을 잘못 모셨으니까 그날 즉시로 관두고 나왔어야죠. 오히려 어떻게 그 헌법기관인 헌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그것도 뭐 줄타기를 통해서 겨우 2명 임명한 조치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합니까? 저게 용기입니까? 저게 공직자들의 태도예요? 저 일단 그분들의 반발 추호도 뭐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애국도 아니고 충성심 나리고 저게 뭡니까? 두 번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전히 비판받아야 될 지점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불충분한 어떤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40억은 또 뺍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6인 체제보다는 8인 체제가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방치해서 그 수사기관과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또 그 인해 장벽을 치고 있는 시민들이 다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일이 분명하거든요. 예. 그 조치를 해야 돼요. 저는 나한테 왜 이런 그 십자가를 줬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고 감당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분위기를 좀 여쭤볼게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압박이 좀 있었는데 예. 최근에 민주당의 기류는 조금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격앙된 분위기는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현재.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요. 특히나 뭐 중진들이 좀 나서서 이게 좀 너무 강경하게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쳐요. 그럼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고 뭐 예를 들면 최상목 부총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원하니까 그러면 3명 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난 모르겠고 2명도 취소할게 이러면 그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나? 민주당이 바라는 헌재 정상화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탄핵을 했을 때 그 후폭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혹은 조기 대선을 바라볼 때까지도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저는 민주당이 칼을 거둘 필요는 없다. 칼을 겨누되 휘두르지는 않아야 한다. 그렇게 절제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되 물러서지는 않아야 되니까요. 민주당이 그런 어떤 절제와 또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하는 그 사이에서 그 지혜를 잘 발휘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특검 관련해서도 어차피 지금 다시 또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또 보내야 됩니다. 특검은 저는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하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감당할 만한 수사기관이 못 돼요. 제가 법사위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좀 봤잖아요. 지금 그 수사팀의 검사들 중에요.
수사를 해봤던 검사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도 한 2년 정도밖에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저기 이제 유야무야 사실은 있으나 없으나 한 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에 파견됐었던 경험을 가진 분이 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 경험이 없는데 세상에 상대는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 내란 피의자라고 하면 그야말로 새끼 고양이가 상어 한 마리 갖다 놓고 이것도 생선이니까 내가 먹을 수 있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빨리 좀 안정적으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특검을 빨리 출범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지혜, 조율 이거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위헌적이다. 예를 들면은 제3자가 좀 추천을 해야 되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 여당의 추천권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거나 조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뭐 협상의 여러 뭐 조건 이런 거를 면밀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그거는 이제 지도부가 일을 하겠죠. 지도부가 일을 하는데 막 원칙론만 가지고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걸 가지고 이 쌍특검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 양쪽을 다 같이 조율하고 주고받기를 계속 해내서 조율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뭐 이건 빼고 저건 넣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사실은 관련되는 수사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출범시켜서 빨리 이 참치떼가 다 빠져나가기 전에 이 참치떼를 잡기 위한 선단을 출범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그물은 무슨 그물로 쓸 거냐 배를 몇 척으로 구성할 거냐 이거 가지고 하다가 참치떼 다 빠져나가면 그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고기를 낚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위험해요. 예. 빨리 제거하고 빨리 처벌해서 그 국민을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 일까지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에 국회가 해야 될 일, 제1야당이 해야 될 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 주장은 사실은 우상호 전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비슷한 주장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현장음 하나 더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오늘 비대위 회의 발언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쯤에 나왔던 얘기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 조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요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부에 좀 요구를 하는 거 2월 15일 그러니까 작년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1심이 났으니 3개월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안에 2심이 나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내란의 계엄 포고와 그 지시 중에 포고령, 예. 포고령에는 아니었습니다만 지시 중에 이재명 무죄 판사 그것도 잡아들여라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판사 체포 내란 동조 정당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신들 쇄신하겠다고 비대위 출범시키고 이게 쇄신하는 겁니까? 사법부 겁박이 쇄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 헌재 정상화는 반대하고 또 뭐 사법부는 겁박하고 또 탄핵 반대하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내란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쇄신이나 좀 하세요. 자기 쇄신이나. 그런 걸 해야지 무슨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 국민들 자신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이 질타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상관없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거 좀 답답한데 이게 아마 다 그 자기 지지층의 결속을 예. 바라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 자기 지지층이 다 결속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진영 정치하는 거죠. 그 한국 정치에도 또 뭐 국민의힘의 쇄신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일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죠. 법원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본인들이 그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이 이야기를 주되게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냐. 여당이라면서요. 예. 아직 자기들이 여당이니까 자기들하고 당정협의 하라면서요. 아니 경제 생각 안 해요? 외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 불안한 시선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얼마 전에 그 방글라데시 갔다 온 후배가 그러던데요. 방글라데시에 갔더니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우리 걱정하더래요. 자기들은 6개월 전에 쿠데타 있었는데 한국은 최근에 있었다면서 이렇게요. 아 진짜 그런가요? 부끄럽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해외 업무 파트너가 그러더래요. 안전한 데로 피신하라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걱정해요. 이런 시선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원내 대표식이나 한다는 사람이 무슨 사법부 겁박이나 하는 발언을 하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지금 어수선한데 오늘 나온 속보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당사의 폭발 협박 뭐 팩스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재명 대표 살해 뭐 협박이 있어서 지금 추적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막 나왔는데 이 극단의 지금 이런 뭐 증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전국에 안정되는 게 국익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기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예. 정치인들이 나서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국민의힘도 그 대통령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분 마음은 알겠지만 그 물리력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다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협박 자중하십시오. 이거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요. 국민의힘 뭐 폭발 우리 그런 거 동의하지 않는다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나를 지지하는 것 같은 지지층 그 지지층에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예. 그리고 내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그 권한을 다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절제의 용기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또 그런 용기들이 정치인들의 용기여야 되는데 지금 막 목소리 크게 내고 예. 과격한 소리 하면 그게 용기 내는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지난해 말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블랙박스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원인은 나오겠지만은 여러 이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유가족들에 대한 상당한 2차 가해도 많고 이게 좀 이런 참사가 났을 때 오히려 국민이 하나가 되기보다는 여러 좀 더 상처를 주는 뭐 이런 일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치권이 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1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온 국민이 지금 시리와 슬픔에 빠져 계시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원인이 딱 하나일 것 같아요. 돈과 이윤만을 쫓는 안전은 무시되는 사회. 우리가 계속 그래왔잖아요. 이번에도 그 사고 항공기가 그 사고 나기 전에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운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가 항공 대부분이 그렇게 쉴 새도 없이 제대로 점검도 되지 않고 그냥 청소만 하고 바로 뜨고 청소만 하고 바로 뜨고 정비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 돈 때문이거든요. 제대로 된 정비, 제대로 된 시간, 제대로 된 휴식 이런 것들이 사고를 방지하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돈보다 이윤보다 사람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덧붙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 공격하고 혐오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정치인들이 나서서 캠페인도 하고 자기가 앞장서야 돼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쪽을 공격하니까 입 다물고 있어. 그런 혐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뭐 2차 가해와 공격 이런 것들을 좌시하는 정치인은 진짜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내전, 국민들 갈등과 내전으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좀 바로 서서 이런 갈등을 막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었으면 예. 좋겠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원인과 이제 정비 시간 부족이나 휴식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업계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뤄져 왔다라는 거를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